자,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튜브 이런 거를 한 1년도 넘게 만에 해보느라 좀 아직 준비도 좀 덜 됐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 삼아, 훈련 삼아 차근차근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 2부는요. 일단 그 당수 본문 책을 읽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내가 가진 종목을 좀 파악해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종목 클리닉을 요청한 종목 수가 전부 한 14건 정도 되는데 오늘은 마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도 구글절절 하셨는데 다 파악하지 못하고 한 두세 종목만 파악한 걸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이 파악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 고정해서 달아드릴게요. 당연히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되도록 오늘은 두세 종목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되도록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종목 분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실이 한 10% 미만이라면 지금이라도 현금화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 커뮤니티, 제가 자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데 이 커뮤니티 댓글을 보시면 댓글 중에 제 책을 작년 말에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보신 주린이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은 제 책을 보고 주식 투자를 멈춰서 이번 폭락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주식 가지고 있다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 분석을 할 때 그런 걸 설명해 드릴 때 자신이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제가 분석해 드린 종목에 대한 그 분석 자료를 좀 모아놓고 계시면 그게 자꾸 계속 모아놓다 보면 이게 큰 정보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거를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종목 분석 한 종목을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대강 얘기를 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그 종목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요청하신 부분을 전부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한 두세 종목만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분석 요청하신 라벤더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프로 HN을 10만원대에 사서 여러 번 물을 타서 5만원대까지 낮춰놨어요. 지금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요. 현재 46,000원대인데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10%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할까요? 분석 좀 부탁드려요. 이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10만원대에 샀다는 것은 2021년 하반기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주식은 2021년 5월에 상장된 주식이죠. 이 회사는 에코프로에서 환경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상장시킨 회사인데요. 상장 직후 21만원을까지 찍고 계속 하락했어요. 모회사 에코프로가 건전한 상태, 매출 및 재무 상태와 그거는 견실해 보여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은 원래 반도체 전체 시장에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 21만 원은 좀 왜곡된 가격 같아요. 하지만 성장 이후 고점 대비 지금의 가격은 지나치게 하락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보통 이러한 기술주들의 경영진들은 이과적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 IR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개인주주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IR이 좀 필요해 보이고, 주주들도 이런 부분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행동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전체 주식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벤더님이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 현금화하고 전체적인 시장 기조를 지켜보면서 재물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상장 초기 20만 원대까지 가격은 증권사나 언론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가격이 고점화 됐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음 크라인선 피그님 질문이요. 한국항공우주는 박근혜 정부 때 10만원까지 올랐다가 비리 등으로 폭락하여 문재인 정부 내내 3만원대를 넘지 못하더니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국산 발사체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는데 주가는 올 2월부터 오르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식은 매출액 등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해외 수주로 약간의 매출액 상승은 보이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28%를 보유한 대주주고, 또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67%를 보유한 국가정책은행이죠. 이 주식은 과거에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자주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 자주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 이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수산업 전체의 상승 효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상승했던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의 이유가 아마 상승 요인으로 보여요. 그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이다는 그렇게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런 주식은 적폐주라고 분류를 해요. 제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종 양성적, 음성적 지원을 기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당분간 이 주식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 분석에 대한 의뢰는 이 두 가지 정도로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소 한 종목을 2시간 이상은 분석을 해야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 팔 때 그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 자리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 가지고 2주 동안 나오지 않고 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포터를 그렇게 작성했죠. 그래서 그 분석한 파일을 기자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어떤 내용인지 강의해주고 또 해주고 뭐 질문하면 언제든지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분석 사건을 해서 그 도이치모터스의 내부적인 거를 분석해서 보도하게 했고 또 역시 그 서울지검 그 수사팀 역시도 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면 김건희는 공범입니다. 만약에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청이나 그 증권범죄 합수단이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검찰이 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것은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그 종목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추천을 하는 건데 혹시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또 어떤 그 내부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해서 그 종목 그 경영진들의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걱정도 좀 가끔 해요. 뭐 그럴 때는 여차하면 제가 삼성전자도 추천해버리고 도이치모터스도 추천해버리고 검사들이 전직 검사들이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막 추천해버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제 방송에서는 책이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또 그 책에 대한 책은 한 방송에서 한두 페이지, 서너 페이지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혹시 책을 준비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책의 본문을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나중에 모았다가 제가 좀 말투가 느리면 그거를 빨리 듣기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주식 초보인데 주식을 잘 알지 못하는데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면 그렇다고 주식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면 그래도 주식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좀 현금을 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추천해주면 그걸로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런 방식의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걸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좋은 거 사 먹으세요.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그게 낫습니다. 길거리에다가 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구조가 개인들이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수익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을 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리고 또 가끔 본인들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 무슨 문자 메시지로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주식 종목을 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 거는 다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점으로 올린 이후에 이 고점으로 올릴 때 주가 조작은 고점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린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야 되죠. 이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팔 때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런 전화 문자 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려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서 사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다가 그런 문자가 오면 그냥 차단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요거 잠깐만 계세요. 제가 물 좀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럼 책의 본문을 한 페이지 읽어볼게요. 오늘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전 내용에서 무자본 M&A에서 자기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인수하나요? 해서 끝났죠. 그 다음 페이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이 황금성이 있으므로, 황금성이라는 것은 주식을 언제든지 팔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황금성이 있으므로 매각 대상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M&A 시장에서는 이런 M&A를 도우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생하는 거대한 자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것이 꼭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꼭 지금 문제만 아니에요. 이 무자본 M&A는 과거 재벌들도 많이 했던, 재벌들도 어떤 회사를 정부 지원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회사를 인수하면 정부가 그 회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또 그 정부에 대해서 막대한 대출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의 재벌들이 그렇게 커왔는데, 그 재벌, 이게 쭉 무자본 M&A라는 게 꼭 소규모 회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형 회사들, 아마 대우그룹이 그런 전형적인 무자본 M&A를 통해 가지고 그룹을 형성한 그런 회사가 대우그룹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자기 자본 없이 외부의 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거는 대형 회사나 소형 회사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또 M&A 시장에서 이러한 무자본 M&A를 도우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기생하는 거대한 자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명동을 비롯한 기업사채 시장에서 무자본 M&A를 주도해야 했으나 지금은 일부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사모펀드 또는 투자조합 이런 외피를 쓰고 진화하면서 무자본 M&A를 돕거나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무자본 M&A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M&A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을 우선 다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본문이고요. 여기서 저축은행은 지난 PD수첩 검사범죄에서 방송했던 상상인 저축은행을 예로 들 수 있죠. 지금은 기업사채 시장이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상상인 저축은행은 그런 기업사채 시장의 어떤 영업기술을 저축은행으로 제도화시킨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또 보면 요즘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M&A 자금에 대한 원천
대한 조사를 좀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금 원천을 숨기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구성해서 그런 자금을 사모펀드에 집어넣고 그 사모펀드 이름으로 M&A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조합에 돈을 담아가지고 그 투자조합 명의로 M&A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자본의 성격이나 이런 게 잘 조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자본 M&A 예들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21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1억짜리 주식이 100주 있으면 100억이죠. 이 100억, 1억짜리 주식 100주 회사를 남의 돈으로 인수하는 게 이제 무자본 M&A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한 주에 1억짜리 주식을 2억으로 만들면 100주는 200억이 되는 거죠. 또 1억짜리, 한 주에 1억짜리 주식을 3억 원으로 만들면 100주는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0억이 됐을 때 50주만 팔면 15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0억에서 100억을 빌린 돈을 갖고도 50억이 남아요. 50주만 팔았는데 나머지 50주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본 M&A는 시작부터 주가 조작이란 범죄랑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빌려온 돈을 왜 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띄워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주식을 띄우려면 주식수가 적어야 비용이 덜 들어가요. 주식수가 많으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무자본 M&A 선수들은 주로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나름 회계가 깨끗한 종목들, 그걸 보통 손 타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손 타지 않는 종목은 뭐냐면 창업주가 계속 경영을 해왔던 회사, 그러니까 창업주가 여러 번 바뀌고 이런 회사 말고요. 간판이 바뀌고 여러 번 바뀌고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 무자본 M&A 세력들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주가적 선수는 손을 타면 회사가 먼저 그 안에 골마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자본 M&A 세력들은 그 타겟이 되는 회사를 고를 때는 이 손 타지 않는 종목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종목 SSR이 아마 그런 타겟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 책 내용, 제가 지금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듣고 이해하고 책 내용을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한 1년 반 전에 이 사건 분석 같은 걸 유튜브를 제보공장으로 자주 올렸었는데, 이제 좀 정치하고도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좀 저도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제가 공지드렸던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라이브를 처음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선수 한 명이 이렇게 합류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 내용이나 이런 화면들도 좀 괜찮아질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저도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하려면.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 수요일 오후 5시 이렇게 일단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방송이 한 종목이라도 그 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가기 위해서 장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오후 5시 금요일, 일요일, 수요일. 그리고 왜 그렇게 이제 좀 제가 또 훈련이 되면 횟수는 좀 늘리겠지만 저도 이제 의뢰하신 내용을 분석하고 자료 준비하고 이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시간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또 요즘 가상화폐 많이 문제가 많죠. 근데 제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제 책의 중간에 보시면 가상화폐 편이 있는데 그 가상화폐 편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폭락에 대한 현상, 이유 이런 것도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에 청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도라이 길 떨어진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아는 이런 정보에서는 쟤네들이 아주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저인 방식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좀 더럽히려고 하겠죠, 이 진보권을. 근데 잘 준비하시고 또 각오하시고,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놈들이 엮어놓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엮어놓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각오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버텨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좋은 방송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또 선수가 한 명 함께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좀 좋은 그림으로 준비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